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3월 12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토요일날도 적중수가 많이 나왔고 또 승부처에서의 단통 적중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일요경마에서는 그야말로 2주 연속 이 부산 준메인 승부처와 일요 메인, 부산 메인까지 모두 적중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ARS 2주 연속 주간 베스트에 올라가면서 강타가 뭐 2월 지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선전을 하면서 잘 마무리를 했는데, 지난주에 준메인 승부처, 일요 부산교차 준메인 승부처였죠. 네, 부산교차 4경주에서 5번 돌아온 포경선의 13번 메다글로리아, 당시에 이제 13번 메다글로리아의 유관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관희 기수가 말을 잘 타는 기수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타가 강심장을 갖고서 강력한 단통질을 해서 복승식 22.6배, 쌍승식 39.6배를 단통으로, 쌍복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계속적으로 이 일요 메인도 적중을 해드렸고, 부산 메인도 적중을 드렸고, 첫 번째 승부처도 적중을 드렸고, 토요일날은 총 5개의 단통 승부가 나왔는데, 토요일날 또 항저우 기수로 또 단통을 시작으로 해서 제주 준메인까지 단통 적중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총 17개를 적중을 하면서 멋진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멋진 대승으로 이끌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3월달 경마는 이 봄철 경마이고 나름 이제 정통 경마의 시절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강타와 같이 경주력 분석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봄, 여름, 가을 4계절에만큼은 우리나라에서 강타가 최고 잘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분석력에 있어서는 강타가 잘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타가 잘하는 만큼 이번 주도 다적중이면 다적중, 배당이면 배당, 뭐 어떤 식으로라도 이겨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2일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고, 또 일요경마에서는 대상경주가 2개나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각축전이 예측되고 있는 그런 편성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서울경마는 상당히 재밌는 경마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문세영 기수가 나오질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한 난타전이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타와 함께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서, 저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토요경마, 고배당 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표는 일본 옥녀봉이 전개에 이점을 안고 선행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마필 자체도 데뷔 이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로 상승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부족하지만 그게 선행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옥녀봉은 피리밴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과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 마리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수술을 받고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7번이 봉화로켓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봉화로켓이라는 마필이 상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검대 걸음을 보니까
걸음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훈련 상태도 양호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봉화로켓도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1경주에서는 1번 옥녀봉과 7번 봉화로켓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2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나름 배팅권의 충분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3번이 천지성공이란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사실상 이제 주행검사 자체를 진입불량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많이 경주를 치르고 출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데뷔전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지켜봤던 마필인데 의외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죠. 의외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고 3번 천진성공은 이번 편성에서 중반 뚝심으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 편성 자체가 빠른 말들이 없어요. 느린 편성이라는 얘기거든요. 느린 편성이라면 당연히 추임력이 누가 제일 우수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가장 우수한 마필은 3번 천지의 성공이다. 자, 그래서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 자, 여기 이제 한 마리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7번 한상의 도약이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추임력은 괜찮지만 이번 교시 이제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종반 뚝심이 어느 정도 하강을 할지가 변수의 마필인데 저는 그렇게 아주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 그리고 이제 외곽 게이트의 10번 몬스터퀸도 굉장히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5번 날쌘가거나 9번이 봉화돈이랑 같은 마필들이 배당 가능성 전력들인데 일단 외관상으로 1번, 10번이 유력하고 7번은 3번, 10번이 유력하고 7번은 3번, 7번과 같이 어느 정도 연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막건의 배당도 그렇게 큰 배당도 아니면서 연대 성립이 돼서 저는 7번은 자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경주에서는 5번 날쌘가거나 9번 봉화돈의 배당 가능성을 놓고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토요제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의 일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자, 편성 자체로 봤을 때 3세 이상 마필들 간의 일전인데 아직까지도 이들 마필들이 이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는 마필들, 즉 미승리마 편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출전 반응에서 종반 뚝심도 우수한 마필이었고 그렇다고 이제 기본적인 순발력이 우수한 마필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9번이 성읍 강톨이란 마필이 편성을 잘 만났다.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는 약자 간의 일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가장 입상권에 근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조성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네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중에 텍스트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조성권 기수가 왜 부진한가, 이렇게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성권 기수가 냉정하게 자기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천석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박태종 기수가 있고 또 문세영 기수도 천승이 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타고 있고 또 여기에는 페로비치라는 또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수도 있고 서울에 올라와서 자기가 냉정하게 자기 밥그릇을 계산을 해봤을 때 유현명이가 여기서 거의 꼬마를 감면하고 수습딱지를 띄고 부산으로 내려간 기수인데 유현명이가 부산이 제일 잘 타잖아. 그러니까 성건이랑 제일 잘 탔잖아. 그런데 유현명의 위치가 당시에 꼬마 기수 견습딱지 띄긴 기수였다고. 그런 기수와 맞다이 승부를 했다면 유현명이가 서울에 있었다면 범현이급도 안 되는 기수예요.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기수들이 솔직히 조성건이보다 잘 타는 기수들이 훨씬 더 많고 고참도 많고 뭐 어떤 측면으로 말을 다루는 솜씨도 그렇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열심히 타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이 좀 앞서다 보니까 모든 마필들의 기승이 좀 서두른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서둘러니까 선행마도 시원하게 선행도 못 가고 또 추임말을 너무 일찍 붙여가지고 부러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 마필의 각질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부러지는 습성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만 못하고 또 얼굴 표정을 보면 나름 또 불만이 가득 찬 자기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자칫 리그에 이러다 보면은 성곤이가 자리를 못 잡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높아심에서 글을 썼는데 이번 주부터 냉정하게 절치부심 제대로 된 기승술을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9번 성읍강토는 그런 의미에서 조성훈 기수의 화이팅을 외치면서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해 볼 수가 있겠고 5번 베스트 타석이 이제 9번, 5번 대길로 팔리는 편성입니다. 이 대길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배당만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4번 아질키아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게 만약에 이제 배당을 터뜨리면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4번 아질키아의 배당 가능성 엿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타의 자랑 제주경마입니다. 이제 겨울철 경마가 이제 제주 경마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결대로 들어올 수 있는 정통 경마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안 강타가 제주 경마하면 지존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조금 주춤했는데 다시 이제 봄철이 왔어요. 다시 제주 경마는 이제 강타가 지존의 자리로 갈 겁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강타의 제주 경마 UCC 준맹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2도 단방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예요. 단방으로 때릴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는 한 마리가 좀 팔릴 가능성이 있죠. 바로 이 4번 힘찬 기운이란 마필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4번 힘찬 기운이 만약에 대가리로 팔린다면 얘는 빼버릴 거예요. 얘는 아주 빼버릴 거고 얘가 또 대길로 팔려도 얘는 빼버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중간하게 팔리면은 갖고 가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팔릴 편성이 아니잖아.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편성이잖아. 거의. 그러니까 대가리 아니면 2로 팔리는 편성이거든. 그러면 4번 힘찬 기운을 왜 설명을 드리냐. 이 마편을 저는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배당을 잡아먹으면 천상 빼야 되는 거예요. 세게 보지도 않는데 배당의 메리트도 없다면 얘는 맞추려고 가져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제가 틀리면 틀리더라도 이런 경마는 하지 않겠습니다. 맞히기 위한 경마를 하게 되면 확신이 떨어져. 확신이 떨어지고 이 한 번 그렇게 경마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마를 하게 돼. 안전빵으로 바치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 분석력이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환수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 틀릴 때 틀리더라도 경마를 어떻게 매번 맞힐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확률 게임이라고 늘 얘기를 했잖아. 경마라는 것은 능력이 다 비슷한 마필들 간의 경주라면 당연히 배당이 높은 쪽에다 퍼센트를 높게 거는 게 당연지사아니에요. 경마를 왜? 경마를 하는 이유는 은행보다 이자가 높고 우리나라 현존하는 놀이 문화 중에서 가장 배당이 좋으니까 경마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없는데 대길로 팔린다면 그 말을 가져갈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4번 힘찬 기운이 팔리지만 제가 이번 준맹인 승부처에서 강하게 보는 마필이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4번 힘찬 기운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4경주는 사실 이제 대길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경주죠. 이번 편성 자체도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반 뚝심드마들의 선전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입상과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주다. 자, 먼저 2번 놀주입니다. 자, 데뷔 후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금강경주시 부족했던 선행력의 향상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강력한 충만호도 선색이 없는 마필이라서 이번 놀주는 충만호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당연히 축으로 인정을 해야죠. 이번 편성에서. 그래서 이제 충만감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5번이 비바플라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이제 대끼리 팔릴 가능성이 있고 이게 또 팔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 팔린다면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이죠. 예,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인데 마필의 능력으로 보면 뭐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간에 올라온 지가 이제 2번의 경주를 서울에서 치렀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2번, 5번 막건을 승부를 하고 3번 아름다운 순간이란 마필이었는데 요게 이제 그나마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토요제 5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도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 거리 경험이 없는 한라마 2등급 3세 이상 경주인데 요번 경주가 사실상 이제 이 부중에 그러니까 수족지 승급 점수에 따라서 부중이 결정되는 경주라서 약간은 아이러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 경주는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거리 경험이 1200 경주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3번 선행을 갈 수 있는 3번 송악자랑 또 현군에서 이 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10번이 인류명산 제일 센 말이죠. 이 편성에서 이제 추임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4번 연결고리가 3번, 4번, 10번이 모두가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는 가운데 이번 경주 신제 팔릴 수 있는 인기권 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해가지고 전개의 각질상 입상만을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은 7번 이 기적바람이란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이 7번 기적바람이 사실상 얘는 1200에서 능력 발휘를 좀 못해주고는 있는데 기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편성상으로 봤을 때 얘가 세인 건 확실하다. 그렇지만 현재 능력은 10번 인류병상이 되게 세고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어느 마필을 세게 봐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3번 송악자랑이나 10번 이 능력상 우위가 분명한 10번 이 인류명사도 좋지만 7번 이 기적바람이란 마필도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7번마도 좀 세게 봐야 되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7번 쪽에 메리트를 갖고 싶은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번 기적바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 5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오전장 UCC 주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5번 드림엑스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당일 배당판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인데 이 드림엑스가 그러면 완사이드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여타 마필들보다 특별하게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훈련 상태가 좋고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인기만으로 팔릴 공산이 높은 거지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세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월등한 능력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5번 드림엑스를. 그래서 드림엑스는 사실상 누구나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생각은 없어요. 물론 얘를 뺄 수는 없지. 얘는 단톡으로 때리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는 노림수의 갈리마가 있는데 등짝이 바뀌기만을 기다렸던 마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노렸다 개망신을 당했던 마필이기도 해요. 그래서 복수의 혈전이라는 얘기를 제가 늘 드리잖아. 강타는 한번 노렸던 마필에 대해서는 그 마필에게 갈리마로 선정을 해서 차후 경주 때도 계속 지켜봅니다. 왜? 이미 노렸을 때 당시에 이 마필에 이유가 있으니까 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상에 실패를 했어. 그런다고 버리나? 아니지. 계속 지켜봐. 계속 지켜보다가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
요 타이밍에서 네가 때리면 되겠다. 지난번에 경주 운영을 잘못했다. 내지는 승부 의지가 없었다. 이런 구분을 해놓고 있다가 어떤 승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마피를 가감하게 대가리를 놓고 때려서 마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게 이제 저인데 이번에 딱 그런 편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5번 드림 X라는 마피를 빼기는 힘들고 가자는 가지만 요 마피를 대가리에 놓고 때릴 생각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당연히 중배당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일요 오경주, 토요 오경주 중배인 승부처 한번 멋지게 한번 족촉을 해서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요번 제주개차 4경주는 적중을 위한 승부처인데 한라 영상이 아마 팔릴 겁니다. 한라 영상이 팔릴 거예요. 한라 영상이 팔리는데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보여주면서 근간이 4번의 경주인가요? 근간 지금 6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전 마중에선 더군다나 또 4세에서 오픈 핸디캡 경주에서 6번의 입상을 했다는 것은 거의 독탕을 때리고 있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니고 또 제주볼 최고의 명마라고 하더라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영진 마방의 대표마이기도 한데 4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영진 마방을 짊어지고 갈 마필이에요. 이번에도 안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세게 보는데 얘와 버금가게 복병마 중에서 한 마리가 제대로 된 승부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필을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 한라 영산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대가리는 복병마를 대가리로 놓고 또 한 마리를 가져가서 딱 3두로만 중배당 단통을 노리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뻥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 터지는 배당을 만들어내고도 싶지 않습니다. 결대로 가겠습니다. 아니, 때로는 봄철, 가을철, 여름철 경마가 어떻게 고배당으로만 승부를 합니까? 지난주같이 토요경마 항종의 썬데이 드리버라는 마필이 있었잖아요. 저는 원래 그 마필이 안 팔릴 줄 알았어요. 항종우가 기승을 해서. 야, 근데 4.2배까지 내려가네요. 전 인기만 하나 부러뜨리고 유난초가 그걸 부러뜨렸어요. 안 된다고. 유난초 페로비치가 탔어도 이번에 선에 못 가. 안 된다. 가감하게 잘라라. 그러고 항종우가 온다. 강력한 단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만 부러뜨리고 때렸던 승부였는데 그렇게 이제 비인기 기수들이 기승을 했을 때 환수가 괜찮고 자신이 있으면 단방으로 때리는 것도 괜찮지 않냐. 단통으로 때린다면 충분히 환수가 나오니까. 전 그런 경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고배당도 때리죠. 고배당도 때리죠. 아주 그냥 살바른 고배당도 때리죠. 100배, 200배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재밌고 이런 것도 하고 편식을 해서는 안 되는 골고루 먹어야지. 혼식을 해야지.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 또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죠. 토요제 6경주까지. 이번 경주도 나름 배팅군의 최선의 승부를 기대해볼 수 있는 충막감의 마필이 버티고 있는데 바로 12번 슈퍼엔젤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큰 배당은 아니죠. 강력하게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있고 배당만 하나 3복으로 받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중에 대한 자신도는 어때요? 엄청나죠. 자신 있죠. 무조건 한번 해볼 수 있는 경우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경우 이제 승부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타로 때려가지고 연타로 맞춰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 6경주에서 뭐 12번 슈퍼엔젤을 뺄 수 있는 편성은 아니다. 강력하게 노려보고 싶다. 자, 그래서 일요 경마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12번 슈퍼엔젤을 놓고 때리는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7번 대승만창이라는 마필이 되겠는데 이 마필도 사실상 데뷔전을 빼놓고는 근간 3번의 경주에서 3연승을 구가를 하고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안정적인 추임력을 바탕으로 선행력은 나선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계속적으로 느린 편성을 만나면서 선행과 선임을 오가는 가운데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마필은 선행마가 아니에요. 예, 편성이 느리고 약한 편성을 만나서 선행을 갔을 뿐이지 7번 대성만차는 선입도 되는 마필이라서 자, 이번 편성에선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또 한번 때려볼 수가 있다. 자, 근데 후착으로서는 어떤 말들이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인기만을 가감하게 자르고 갑니다. 그리고 보병과 이도를 강력하게 때리고 맞히는 선에서 제주 현장 승부처. 자, 이번 제주처 오경주가 제주 현장 승부처거든요. 예, 현장 승부처까지 제대로 때려가지고 4개의 승부처를 붙여서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여기서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미 이길 수 있는 경마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제7경주입니다. 나는 배팅권의 충마의 후착 찾아먹기 경주다. 자, 8번 나온나라라는 마필입니다. 14주 이신영이가 아주 여우죠, 여우. 예, 페로비치를 딱 그냥 휘어잡고서 웬만큼 좋은 말은 페로비치하고 문세영이를 교대로 태워가면서 그야말로 승수를 쌓고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여자 조교사로서 그렇게 인기 기술을 기승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 능력입니다. 물론 동길에서 태우고 모래에서 태우는데 뭐 다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뭐 8번 나온다라는 데뷔 후 꾸준하게 경기로 신장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에도 상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아쉽게 3착을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뭐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상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2번 행복한 동행이란 마필인데요. 당일날 어느 정도 팔리든 상관이 없어요. 요번에 노리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금강경주시 뭐 상태가 워낙에 좋고 또 지난번에도 입상에 성공을 했고 승군전에서 바로 자, 이번에는 선행력은 다소나마 하강을 하지만 중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복한 동행이란 마필은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무조건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캠풍인데요. 요 마필은 이제 직집전 경주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요 마필로 3복을 한번 맞춰드린 적이 있죠. 200 몇 배짜리. 그때 1월 23일 달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UCC 시간에 조성건이가 기승하는 캠풍은 이번 경시에 3복만큼으로 꼭 가져가라. 제가 UCC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안 날 거야. 왜? 그냥 맥없이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랬을 때 캠풍을 제 말을 듣고 인기만 연결을 시켰다면 200, 600가 나왔어요. 때릴 수 있는 말이 이 두 말밖에 없었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3복승까지 아주 짭짤하게 먹었던 기억이 여전히 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 8경주 토요 후반부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이번 8경주의 준메인 승부처에서 당연히 팔릴 수 있는 마필은 이번 축하가 팔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저는 이 마필 그렇게 세게 안 보는데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반 탄력은 이번에 이제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선행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인데 과연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생각보다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이번 축하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약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축하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하는 마필이고 충만은 따로 있습니다. 충만은 따로 있고 4번 썸파이터라는 마필도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야, 얘가 이제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의 능력차가 굉장히 큰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또 선행을 갔을 때는 또 상당히 잘 뛰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에 선행은 갑니다. 이번에 선행은 가는데 아주 편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마필을 세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이번 준비행 승부처의 핵심인데 충만은 어쨌든 이번 축가가 아니고 보병마 중에서 충만을 잡고 때릴 경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의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 중배승부처는 중배당 단톡을 기대하면서 강력하게 때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납 4군 경주인데요. 자, 이번 편성 역시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6번 인디러너, 2번 슈퍼라이트닝, 자, 여기에 이제 5번 황금 열쇠,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4번 이제 아르고 사랑해까지 다들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마필이 선행을 간다고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자, 또 선행의 의지를 안 보일 가능성도 있는 마필들도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약간은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이라고 본다면 저는 6번 인디러너나 마필이 가장 출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6번 인디러너가 추간이나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말이 필요 없이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다음은 이제 이 편성상 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7번 유너네드라는 마필인데, 요거는 이번 경주에서 한번 잘라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사실상 이제 병력이 있어가지고 우우지 파행이나 우우지 부족으로 인해서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공백과 병력에 의해서도 당연히 불안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경주력 패턴상으로도 선취인연보도 동반 하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7번 위너레드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불안하게 보고 있어서 가감하게 자르고 가고, 오히려 이번 경주에서는 이 배당 마필인 3번 이 우선공감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배당으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삼복 배당, 삼복 우승공감이라는 마필이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1번 나온벌라면이에요. 나온벌라면 공백 이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아주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걸음이 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마필이고, 그 살아난 능력을 끌어냈던 기수가 바로 페로비치 기수인데,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훈련 상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나온벌레 인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인정한다는 거야. 인정한다. 그러면 또 그러면 뭐 대끼리요? 대끼리 때리는 또 메인이요? 아니죠. 3번 터치 프라잉이 팔리고 4번 어거스트 러시가 팔릴 거예요. 1번 3번이 대끼리, 1번 4번이 준 대끼리, 이렇게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3번을 보냐 안 보냐 이걸 3번 보니? 봐야 되죠. 누가 보더라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싶다는 거야. 3번 터치 프라잉이 불안 요소가 있어서 자른다. 야, 좀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 마필을 자를 수가 있지? 이게 그래도 센 말인데 또 조교도 좋다는데 어떻게 자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번 편성은요,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든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이 4등급 경주인데도 빠른 말이 없어요. 그러면 종반 탄력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3번 터치 프라임은 이번에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취임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러지고 이번에도 또 이 패턴 자체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인기만으로 팔린다면 3번이 터치 프라임은 좀 불안 요소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나온볼라면은 강하게 읽어주는 대신 3번 터치 프라임은 좀 약하게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이제 메인 승부처럼 해도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메인 승부처럼 멋지게 때려보겠다. 어떻게?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요일 11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기를 딱 분석을 할 때, 끝장승부처인데 분석을 할 때, 승부 의지가 누가 걸렸고, 또 누가 이 경주의 축이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또 경마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축마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정확한 축마만 잡으면 50% 이상은 적중을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축마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후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 이 축을 능력의 축으로 잡은 거냐, 아니면 전개 이점의 축으로 잡은 거냐, 아니면 이 마필이 편성상의 특징을 갖고 축마로 잡은 거냐에 따라서 그 편성의 후착마나 상대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축마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경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축마 선정만 제대로 해더라도 경마는 50% 이상 먹고 들어간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번 끝장승부처에 네가 말하는 축마는 누구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7번 무대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세요. 예, 금강윤씨 이제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요번에는 김동수가 계승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도 한 번 더 능력 신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 7번 무대전은 이 편성에서 가져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7번 무대전은 무조건 읽어주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8번 듀스 인드 컵은 약하게 온다. 이게 핵심인 끝장승부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2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까지 왔는데요. 8번 OS 아담이라는 강력한 축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8번 OS 아담은 뭐 잠재력이 우수해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선행을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일본 베스트 라인이 빠르니까 얘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8번 OS 아담이 선임이 되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경주인데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8번 OS 아담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단톡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10번이 브렉 트레이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10번이 브렉 트레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권 전력이라면 거리가 1400인데 1번이 베스트 라인이 괜찮은 것 같고 3번 에이스 더블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서 어찌됐든 간에 3복의 메리트를 갖고 한번 움직여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단통은 나와 있다. 8번 10번이고 1번과 3번이 3복 배당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일 경마 12개 경주의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토요 경마는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있죠. 안정적인 느낌이 있고, 제주교차 역시도 약간의 이제 배당의 가능성은 갖고 있지만 뭐 큰 배당은 아니고 중배당 정도가 주를 이루는 경주예요. 그래서 안정과 중배당의 주를 이루는 토요 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더욱더 나은 예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대승으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강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충성!